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7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거 가볍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35층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연결해서 보면 이 정치 테마주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야기해보면 이 선거를 앞두고 이미 이제 관련 테마주는 시세가 끝난다. 그리고 다만 이제 선거가 종료가 되고 이제 당선자가 나오면 그 당선자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한번 나오고 마지막 피날레 시세라고 할 수가 있지. 나오고 끝난다. 하지만 어쨌든 선거 전에 이제 메인 시세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정책 테마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뭐 선거 전에 메인 흐름은 다 끝나고 흐름이 나오다가 쭉 나오다가 해당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으면 아무래도 정책 테마주는 그 매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해당 기업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해당 뭐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뭐 중간에 나오면서 당선자가 나중에 집권하는 기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시세가 다 끝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은 메인 시세는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해당 정치 테마들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재보궐 지금 대선 테마로서 이미 막 움직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시세를 이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보면 이거는 이제 삼성출판사 관련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후 막판에 어제 주가가 좀 땡겨졌죠. 동시호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터디가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1조 원의 기업 가치 평가받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뭐 움직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 직후 국민연금, 지금 연기금이 연기금은 뭐 국민연금만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연기금도 있지만 어쨌든 뭐 코스닥에선 조금 사긴 하는데, 그래도 코스피에선 계속 1,000억대 이상의 뭐 매도를 쏟아내고 있죠. 뭐 아침에 샀다가 다시 파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마켓 전체에서 매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연기금을 담는 종목, 뭐 보험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그런 업종 및 뭐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마켓 전체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9일날 이렇게 뭐 개최한다네요. 그리고 정유사 이렇게 수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친환경으로서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그런 행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뭐 생산하는 현대오일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수소 운송 선박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 구축에 힘을 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IMF,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끌어올리는 평균이긴 해서, 하여튼 평균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군가는 끌어올리고 누군가 끌어내리면서 하여튼 중간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평균보다는 성장 효과가 낮을 것으로 돼서 지금 코로나 위기 이전 GDP 상에는 예상되지만 어쨌든 기저효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하여튼 쭉 내려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끌어올리는 측이었고, 중국이 꽤 많이 끌어올리는, GDP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평균을.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성장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뭐 일부 역성장을 했지만 하여튼 역성장이 적었던 만큼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고도 뭐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평균보다는 낮아서 그런 거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거는 뭐 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지금 뭐 5분 만에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몇 초 만에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뭐 착용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어젯밤 기준으로 잠정치만 해도 600명이 넘어가는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오늘 몇 명이 나올지 좀 확인을 확실히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4차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동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혈전 발생 간 관련성을 조사하는 동안 임상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관련성 있다라는 좀 유럽 의약청 간부의 발언이 나왔는데,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지만 일단은 아직 결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발언에 대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7일이나 8일 현지 시간 기준이겠죠, 해서 결론을 밝힌다고 하겠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하여튼 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요거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여튼 뭐 이 혈전도 혈전이고 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요것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가운데 아까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끌어올렸잖아요. 뭐 코로나가 가장 먼저 터진 건 중국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8.4. 근데 중국이 지금 여기선 칙명제라고 표현했는데, 청명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 관련된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여행을 들썩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또 중국도 이제 확진자가 몇 명 좀 나왔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월가에서 미 경제 내년보다 최고 호황 누릴 것,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닐까. 물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4차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유동성이 풀 만큼 또 풀었고, 지금 고용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미국이 6점 몇 프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6점 몇 프로는 정말 대단한 게, 이게 기존에 성장을 할 만큼 한 선진국이 이만큼이다. 물론 기저효과를 생각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수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경제 지표 개선에도 내림세 이렇게 해서 좀 하락이 나온 미 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비자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다음에 건축자재였나요? 건축자재가 아니었나? 하여튼 지금 조금 그러한 업종이 일부 2점 몇 프로로 조금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해운 업종도 상승이 좀 나왔고, 하여튼 지난밤 사이에 그러한 업종의 상승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미 증시에서 강했던 흐름이 뭐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을 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구글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으면서,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카오 재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나무 지분에 대한 부분, 또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이슈들, 그리고 복합된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영향이 있으니까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항상 뭐 우리 증시의 시초가와 장 초반에는 미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항상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 증시를 보도록 하겠고,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봅시다. 일단 뭐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타고 올라가 주고 있고, 코스피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어제 미 증시가 물론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뭐 시가 뜨고 그냥 밀려버리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좀 타주면 긍정적이고, 좀 살짝 밀려준다면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뭐 옵션 만기일도 생각을 해봐야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캔들이 커졌죠. 캔들이 커지고 힘의 균형에 있어서 코스닥 이 캔들 하나만 놓고 보면
하방의 힘이 좀 더 강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거래량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방의 힘이 강해지긴 했는데 누군가 또 반대로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받아내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요 라인을 단기적으로 정말 요 캔들의 종가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지 여부를 볼 수가 있겠고, 10일 이동평균선 하방에서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긍정적인 좀 빨리 89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조금 더 매매하기 수월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